네, 들으신 것처럼 국회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네,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그리고 이진곤 정치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4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들어온 소식은 5시에 여는 걸로 1시간 미뤄졌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걸 몸으로 막을지 또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됐고 어찌됐건 민주당 의원들은 5시쯤 입장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4시에 했다가 5시로 연기한 거는 조금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최종서로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해 주는 것은 문제없이 처리를 해줘야 된다. 네. 다만 이 시점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드루킹 관련 특검 문제도 동시에 결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시점을 놓쳐버리면은 여당에서 해줄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특검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네. 조건부 수용됐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넣을 것인가 네. 이걸 가지고 서로 충돌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은 네. 그 이후에 열린다고 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의원 사직서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처리돼야 오는 6월 달에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치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지나면은 30일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서 두 분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텐드홀 앞입니다. 저기서 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제 본회의장 정문이 되는 본회의장 거죠. 정문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아마 김영우 의원인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이 이른바 댓글 조작 진상 조사단 단장 네. 그 직함을 맡고 있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TF 관련 쪽에 팀장을 지금 맡고 있다. 네. 지금 의원들이 여러 명 줄줄이 앉아 있는데 네. 보통 때 보면은 과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로텐드홀 들어간 입구에서 문을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막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같으면은 이런 사안들의 절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이 현재는 특별하게 다른 사안을 가지고 뭔가 해봤을 뭔가 조금 일을 만들어 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민 지지도 낮고 그런데 드루킹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좀 뒷받침해주고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조사도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안이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좀 무리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사직 관련해서는 이런 쪽은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말씀하시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또 자유한국당도 이철호 의원이 지금 경북 도지사로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사퇴해서 처리를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퇴해서 처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하냐, 드루킹 특검은 중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래서 이제, 의장이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민주당도 뭐냐면 만약에 다른 건 다 모르겠다. 우리 사퇴처만 처리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민주당도 사실 명분상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김 원장 말씀하셨듯이 오늘 밤 자정을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고 민주당은 끝까지 버티면 자유한국당이 어쩌겠냐. 지금 이런 싸움이니까 네. 이 자칫하다가는 이 자정을 넘길 그런 상황도 오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시각 현재 국회 로텐드홀 앞에 상황 보고 계십니다. 김연아 의원, 뒤로 김무성 의원, 앞에 김진태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김석희, 강석호, 네, 강석호 의원 모습 보이고요. 네, 김광림 의원 등 아마 이런 상황에 들은 자유한국당은 네.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기율을 단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간혹 홍준표 대표가 이런저런 발언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통합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런 반발도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고 하는데 적어도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또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 사안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뭔가 조금 단결심이 고취되는 그런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처럼 오늘 안에 사직서를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네. 그 4명의 그 재보궐선거가 6.13 때 안 되고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네, 원래 지금 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1년에 보궐선거를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4월 첫 번째 수요일 날 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인 선거가 그 전에 물려있을 때는 그때 보궐선거를 대치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3일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1년 뒤인 내년 4월 첫 번째 네. 수요일 날 치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치르려면은
선거 이전에 30일 그 이전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오늘 밤 12시까지. 예. 그래야만이 30일 이전에 발생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6월 13일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돼버리면은 1년 뒤에 치르게 되기 때문에 네. 1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자, 1년 동안 그 해당 지금 지도 CG에서 보신 그 지역은 이제 국회의원이 없이 선거를 못하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지만 저기서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번에 시도지사 나가는 의원들은 출마는 할 수 있는 거죠. 글쎄, 그것은 출마를, 그게 왜냐면 네. 사퇴서가 처리가 안 되면 출마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공직 사퇴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원직을 오늘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출마 자격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안 내놓으면 출마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 부분은 국회의장이 결재를 하면 또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그 국회법상으로는 허가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네. 다른 공무원들은 절차가 처리가 안 됐어도 본인이 공무원직을 그만둔다라고 사직서를 내버리고 나면 수리는 네.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 공무원직을 그만둔 걸로 됩니다. 화면에 이철우 의원입니다. 네. 예. 김경수 의원이고요. 네. 네. 공무원들도 이런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90일 전에 냈는데 절차상으로 처리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도 네. 본인이 사직서를 내기만 하면 해당이 되는데 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국회에서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이전에 허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직을 사퇴한 걸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체로는 본인의 의사가 표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인정되는 걸로 합니다만은 누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거 국회에서 허가가 아직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자격이 있다. 안 된다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네. 문제를 삼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6.13 후보 자격도 누가 문제를 삼을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것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국회 네. 본회의에서 그게 허가가 돼야 되거든요. 네.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다른 명문 규정이 없으면 바로 현재 있는 명문 규정으로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마 법적으로 가더라도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국회의장이 허가 낼 수 있는 만약에 이 휴회 중이라면 국회의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네. 국회가 열려 있는 중이니까 아마 그런 네.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드루킹 특검을 꼭 해야 된다면 예. 그 여당이 절실한 추경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 가지가 논란이 됐었죠. 하나는 심지어는 지난 대선 문제까지 건드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특검 대상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여당에서는 좁히자라는 쪽이었었고요. 야당은 지금 그것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건데 미리 제안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대상을 놓고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는 야당에서 더 일찍이 지금 특검을 시작하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만이 준비기간이 한 20여일 걸리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쟁점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날짜가 이렇게 지나버린다고 보니까 네. 현재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6.13 지방선거 전에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것인가 라고 보자면 그 전략 차원에서는 여당이 걱정했던 바는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내놨던 절충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특검 중에 야권이 특검 후보를 내고 또 민주당이 거부권을 갖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때 네. 그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냥 네. 야당이 야권에서 결정하는 걸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했던 그런 변호인을 특검으로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최소한 그 정도는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 부담까지 다 감안해서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다가 정치적 도의랄까, 네. 정치적 예의랄까, 오히려 이런 것을 거기에서 믿어줘야지. 네.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거부권을 달라. 이렇게 되면 그것은 형평성이라는 문제에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거부권이 행사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자칫하면은 뭔가 지연이 돼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도 한계를 둔다면 충분히 여당도 검증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4시에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5시로 1시간 미뤄졌습니다. 이제 한 45분쯤 지나면 자유한국당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연좌농성을 하고 있고요. 예. 국회 선진화법에 예. 몸싸움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형사처벌 조항까지 있다면서요. 네, 처벌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조금 예전에 애초에 구상했던 그런 완화가 됐습니다. 대신 보좌관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많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네. 보좌관들은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처벌받게 되면은 상당 기간 동안 국회 활동 자체가 제약이 받는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의원들 둘러싸고 보좌진들이 같이 해가지고 힘으로 그랬었죠. 밀어붙이고 했었는데 네. 좀 그것은 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만약에 본회의를 여당이 강행해도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4명 국회의원들의 사직서가 통과가 될 것이냐는 또 의원 수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 그래픽이 준비됐나요? 네. 네, 보겠습니다. 현재는 8명이 지금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요. 네. 재적은 292명 화면에 나온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딱 절반이 146명이니까요. 과반이 되려면 저거 3명 이상 들어가야 되죠. 네. 147명 이상이 돼야겠죠. 네. 근데 구성으로 보자면은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1명이죠. 네. 121명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고 있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하고 있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20명이니까요. 네. 두 개를 합하면은 141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6명을 더 구해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또 3명이 그 바른미래당 소속이 있는데 네. 평화당에 동조하는 쪽에 3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있고요. 비례대표 3명요. 예. 네. 또 한 사람은 지금 민중당 소속에 밖에 있는 한 명이 있는데요. 네. 상당히 동조할 소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속으로는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돼 있지만은 성향으로는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표에 참여한다 하면은 모두 하나도 누수가 없이 참여한다면 147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유고 상황이 생겨가지고 외국에 있다거나 어디 없다거나 네. 한두 사람이 빠져버리 어렵지만은 100% 참여한다면 여권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가반은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국회의장이 표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건 뭐 국회의장이 자기가 네. 표결하겠다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걸 강행해가지고 100만 7명을 확보해가지고 통과시켰다 하십시다. 그다음부터 이것은 바로 말하면 여당이 앞으로 의정의 파행을 스스로 주도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야당이 앞으로 사사건건 협조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협상을 이제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끝까지 자신들이 이 사퇴 시한을 넘길 수는 없을 것인 만큼 그 민주당이 어떤 명분이라도 주면 되는데 이럴 때 아까 뭐 특검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거부권이라는 게 이런 것에 어떤 좀 여지를 둬가지고 네. 서로 그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그 정당들의 네. 그 정치력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범위라든가에 관련해 조금 더 여당이 한번 절충하는 방향으로 양보해준다면 성사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서 여당이 체크할 기회를 달라라고 했던 것이 지난번에 전임 우원식 원내대표 때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 몇 번을 거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로 제한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 대상 관련해 가지고는 드루킹에 한정시키는 쪽으로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뭔가 민주당이라든가 대선과 연관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승민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용어까지는 쓸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검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드루킹의 집단들의 활동이 대선 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그게 연루의 가능성은 나올 수가 있지만 사전에 이것을 대통령을 검명을 해가지고 서로의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오히려 방해원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네. 범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마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왜냐하면 사실 주 목표가 그거든, 목적이. 그래서 그 대선 네. 여기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네. 네. 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장외 설전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특검만 받아주시면 국회 정상화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회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깜도 안 되는 특검을 그래 해보자. 그렇게 하자마자
도로 가서 텐트 속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참으로 청개구리 같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그랬더니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들어 누워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상대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참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나 보면서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 트루킹을 파리로 비유를 하길래 파리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은 왕팔이냐? 드루킹 게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유린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조금 전 그 추미애 대표의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받아줬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대표가 몇 번에 걸쳐 그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야당으로서는 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경찰의 대응이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공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제기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건수가 몇 개 아닌 것처럼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적어도 관련 댓글도 2만 건이 넘게 나오고 있고 손댔던 것도 210만 건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추미애 대표가 물론 당 내부에 승리 결의된 당 내부에 사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도가 될 걸로 알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두고 밖에 일부 네티즌 중에 조롱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대 여당의 대표가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했던 걸 두고 어떤 평가하든 간에 들어 누워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첨예하게 여야가 맞서 있을 때는 저도 당 대표는 좀 뒤에 앉아서 좀 이렇게 좀 그냥 지켜보는 그런 여유라도 가져야 될 텐데 일일이 당대표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표현도 아주 좀 거친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하면 그건 상대방 보고 우리한테 덤벼라.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 데모해라. 이런 식의 그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해설을 들은 추미애 대표는 아니 누가 거칠게 논평을 먼저 시작했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누가 더 거칠게 여야를 하냐 따지기에 그게 아니고 떠나서 네.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라면 말하자면 정치권 안에서 제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그시 지켜봐준다면 야당도 그렇게 막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바로 협상과 그다음에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네. 대표가 직접 나서버리니까 네. 오히려 타협의 여지를 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은영 앵커가 지적했던 누가 먼저 그런 거친 말을 했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지적할 만합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제1야당의 대표 홍준표 대표가 본인 스스로 표현에 따르면 서민적인 말을 많이 썼죠. 서민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많이 썼고 했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대변인들 빼놓고는 대표가 공식적으로 먼저 나왔던 것은 조금 추미애 대표가 지지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좀 포용하는 면이 필요했었는데 네. 거기서는 조금 들어누웠다는 표현까지는 네. 가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 여유가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네, 여유가 아쉽다. 지금 로텐도홀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4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클릭 활동을 네. 지금 성명서를 읽고 이런 네, 상황.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5시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지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홍문종 의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돼 있고 체포동의안이 바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면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러면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러면 72시간 안에 국회가 동의안을 의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옛날에 안 되면 무산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무산되는 게 아니고 안 되더라도 다음에 열렸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쨌든 72시간 안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막 강행해서 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했을 경우 말 그대로 원포인트로 이 사안만 지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의결 정족수가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과반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밀어붙일 거라는 것인데요. 아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건 체포동의안. 예, 아니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는 네. 체포동의안 자체는 이번에 하질 않겠죠. 네. 처리하지 해야 되니까요. 네, 네. 보고 정도는 될 수가 있겠지만, 네. 보고는 될 수 있겠지만은 집회 표기를 붙여서 가부를 묻지는 않을 것이다. 네. 굳이 이런 왜냐하면 상황에서. 굳이 절차로 네. 봤을 때는 네. 시간이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보고하고 바로 투표하는 건 아니죠. 네, 민주당에서 잠시 후에 4시 40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총을 열어서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도 혹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루킹 특검의 양쪽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 대해서 네. 혹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아마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이제 북미 회담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6월 12일에 이제 실시하기로 했는데 네. 이 북미 회담을 놓고도 여야 대표의 설전이 아주 거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사정을 냈으면 하루 전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 결국은 남북 평화쇼로 6.13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 국민 80%가 판문점 선언 잘했다 지지하는데 그걸 빨갱이 좌파라고 자꾸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섭섭하지요.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네요 했더니 그걸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는데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영리하고 자비로운 조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트럼프가 홍준표 대표를 배신한 거예요. 근데 문맥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히 홍준표 대표 이야기는 마치 우리 정부가 백악관에 부탁해서 지방선거 하루 전날에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들립니다. 홍준표 대표의 그 말에 대해서 누가 공감할까요? 이거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를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루 전날 해달라라고 하는 것에 했다는 것에 누가 동의할까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섣부른 우리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론을 늘 경계해 왔고, 네,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특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신중하게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서둘러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있단 말이죠. 자유한국당 입장이 사실 좀 모호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렇다고 이 지금 북핵 문제를 관련한 이 미북 협상을 이걸 반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것을 지나치게 깎아내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여기 같이 이제 여당과 같이 적극적으로 찬의를 그러니까 찬성 의사를 표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중간에 좀 입장은 난처해졌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뭐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편을 들어서 북한 역성을 들어서 지금 같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미국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런 논리를 밀어붙이는 건데 네. 사실은 그렇더라도 홍준표 대표 마음속으로 설령 그런 의심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미국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든지 네. 그렇게 국민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홍준표 대표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응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네. 아마 뭐 국제적으로 포함해서 홍준표 대표처럼 그렇게 인식하거나 주장한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저는 유일하게 추가로 그 비슷한 발언을 했던 사람이 북한 인권운동하고 있는 그 솔티 여사가 했던 말 정도인데 홍준표 대표가 만약 굉장히 위험한 평화시도에 속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본인이 대안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의 행보가 크게 나쁘지 않다. 본인하고 취향이 맞다 해서 일부 언론에서 홍트럼프, 홍럼프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보자면은 자기가 거의 행보를 같이 한다고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봤던 트럼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본인도 한번 한때 트럼프 별명까지 받았던 사람이면은 동일하게 좀 정량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데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이 사실 문제는 핵협상의 핵심은 뭡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국내 정당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게 정확한 북핵 폐기가 없이 북한에게 섭는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가장 약속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북핵 폐기 일정을 잡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백악관은. 너무나 다를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폼페이오가 2번씩이나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전,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던 듯이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정당들로서는 그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맡겨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 정치적 과제, 이른바 뭐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이런 다른 과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 가지고 트럼프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대로 뭐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아까 김 원장 말씀처럼 무슨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이 무조건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적극적인 공격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뭐 은근히 어느 정도는 지지 의사를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모호하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추미애 대표 발언을 누가 먼저 문제 야기했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문제를 야기했었지만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에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 진전을 인식하고 다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는 아까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추미애 대표가 청객 우려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만은 김성태 원내대표 근래 단식을 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들어 누워 있다는 표현. 그 관련해서는 지금 남북의 평화 분위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접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 여론조사 못 믿겠다. 특히 경남지사 여론조사를 놓고 민심 왜곡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하고 언론사를 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상당한 지역에서 다수의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우세할 여지가 있는 대구 경북의 경우도 조사에 따라서는 팽팽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정도니까 아마 초유의 상황일 겁니다. 이런 건데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불법성의 소지가 있다. 객관적인 통계조사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현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을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상시에도 거기에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뭔가 민심하고 여론조사에 나온 것은 다르다라는 것인데 두 가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쪽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하고 실제 민심하고 좀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투표에서도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한다. 그러면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 다만 평상시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결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여론조사 안 믿어도 된다. 여론조사 응답하는 60, 70%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는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전화를 해서 나는 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화를 끊어버릴 무응답의 그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서는요,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적 여론조사를 하지만 표본 추출이라든지, 예? 이런 설문 어떻게 하느냐든지, 응답률에 따라서 아주, 그렇다고 100% 정확한 여론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야당은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그 여론조사 공격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오히려 이런 것을 그대로 정말 국민의 채찍이라고, 달갑게 받아야 될 텐데, 자꾸 여론조사 탓을 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좀 말하는 멀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로텐더홀 상황을 한 번만 더 볼까요? 김연아 의원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한 10분 후면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뭔가 협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5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자칫하면 몸싸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사직서 처리가 통과가 안 된다면, 또 통과가 된다면, 단독으로 통과가 된다면, 네. 또 몸싸움을 해서 안 된다면, 그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다 우리 국회 앞날이 밝지 않습니다. 네,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이후에 다른 특히 여당으로서는 추경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네. 특검 둘러서 상당 기간 공백이 될 걸로 봅니다. 지난 4월 달도 임시 국회 열기만 해놓고 나서 하나도 안건도 처리 못하고 끝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계속돼서 만약에 의원 내각제 형태의 국회였다면은 총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네. 또 그렇다고 이번에 또 일방적으로 여당이 통과했을 경우에는 또 이후에 통과는 돼서 사직 부분이 처리가 되기는 되는데 네. 여야 갈등도 복잡해질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겠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오늘 자정 중에는 처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정치권이 이제까지 막 끝까지 저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진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후에 아마 협상의 기술을 서로 발휘할 텐데 저는 이제 이 민주당이 좀 더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은 당이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자유한국당에 어떤 명분을 좀 주면 오늘 이 국회는 그나마 자정 이전에 네.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정까지 아무쪼록 정치권이 좀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그리고 이진권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